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4%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10만 원 근처에만 가면 무언가 매물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많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 AI 투자, 이런 부분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없어졌나요? 만약에 없어질 것 같았으면 여기 나오는 D램 익스체인지, D램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상승세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냥 폭락했겠죠. 그리고 이런 D램 가격에 대한 상승에 힘입어서 자, 삼성전자의 주가 보세요. 9월 달부터 여기 지금 2월 달까지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0조 원 시대를 열었어요. 삼성전자가.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AI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느냐? 지난 새벽에 구글에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자본 지출이 예상치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반도체를 더 사겠다는 거예요. GPU를 더 사겠다는 겁니다. GPU를 더 사면 더 살수록 뭐가 늘어난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실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뭐가 나오나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가 발생한 거죠.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을 가격은 선반영하니까. 그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자고요. 여기 25년도 초반부터 여기 6월 달까지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의 시세는 없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많이 올랐죠. 7만 원까지 보더라도 시작했었던 2만 원 정도의 가격 대비해서 본다면 3배 정도의 시세를 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삼성전자보다 여기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시작했다.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늦게 시작했었던 이유는 HBM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하이닉스를 붙이면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하이닉스가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HBM을 먼저 선점하면서 AI 수혜를 입었고, 그리고 25년도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쭉 보면 삼성전자가 HBM을 따라잡으면서 HBM4로 가면서 여기 시세 구간에 동참을 했고 코스피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상법 개정과 같은 증시 부양책, 정부 단의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면서 증시를 견인한 이유가 된 거죠. 즉 지금 강세를 보인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게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딱 한 가지다.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길어진다는 거지, 지금 상승했었던 모멘텀이 없어진 게 전혀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팔아야 될 때가 절대 아닙니다. 답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막 많이 올라가고 뭐 증시가 난리 난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는 1월달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여기서 안 가고 지지부진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를 하면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면서도 한정기술, BHI, 그리고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 관련주들의 매매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간에 주식시장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지역에 강남으로 직행하는 지하철역이 생겨요. 새롭게 생긴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역사가 들어오는 주변 시세는 이 역이 뭐 한두 달이면 지어요? 아니죠. 연 단위로 걸리잖아요. 길게는 5년, 10년씩 걸립니다. 근데 그 주변의 집값은 먼저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게 확정적이니까. 자,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걸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것.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쉬어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세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도 꺾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나올 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원전으로 인한 실적이 나오려면 5년은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수주가 터져 나올 때까지다. 근데 아직 멀었다. 최소 1년은 지나야 된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될 부분은 매물 소화하는 구간에서 여기 업종 대표주, 대장주는 제외하고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치고 박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매매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을 눌러보시면 실제 각자 계좌에서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고 있는지 다 찍혀 나옵니다. 자,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선반영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만 포기하시면 돼요. 최저가에 살 수 없다. 그리고 반대로 최고가에 팔 수 없다.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최저가에 못 사고 최고가에 못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 구간은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그리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60%대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관련주들 같이 하라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관련주들, 한정기술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은 결과 45%의 수익 구간. 언제? 1월 21일 날. 한정기술 말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팔고 다시 샀죠. 어떻습니까? 43% 1월 21일 날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106,200원에 다시 매수했어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팔지 않았죠. 왜 팔지 않았을까요? 대장주니까. 이 부분은 제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결과는 1월 9일 날 36%, 1월 30일 날 17% 수익 구간, 2월 2일 날 13% 수익 구간.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부터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게 1월 30일 금요일 팔아서 17.9%, 2월 2일 월요일 팔아서 13.41% 이렇게 나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하나 더 볼까요? 제주반도체 어때요? 2월 2일 월요일 20% 언제? 신고가 구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언제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순간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더 해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만 보유하고 있으면 지겨울 수 있고 몰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졌을 경우에. 그리고 차익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 팔고 언제 다시 살 거야. 이걸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분산 투자를 한다. 근데 그 분산 투자도 삼성전자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즉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확대시켜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결과 어때요? 101% 수익 구간. 그리고 2월 2일 날, 월요일 날 23%의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저도 손절합니다. 이렇게. 7% 손실.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는 파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안 팔죠. 왜? 대장주니까. 로봇의 대장주 지금 어디예요? 현대차. 현대차는 안 팔고 로보티즈는 충분히 수익을 받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죠.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럼 로보티즈, 로봇주에서 이게 끝이냐? 클로봇 어때요? 176%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로봇주로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AI에 파생된 종목이다. 결국에는 피지컬 AI 쪽으로 가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 AI 학습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막대한 전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 그래요?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때요? 시세 구간을 만들어낸 이유가 설명이 되죠.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입니다. 단 돌파하는 구간에. 저 충분히 매수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지금 치고받고 차익을 보면서 매매 구간을 잡아가고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뭐 새로운 게 뭐가 나왔는지, 뭐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해서 볼 게 아니라 시세가 언제 다시 시작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쩌다 보면 한두 번씩 수익이 날 수 있겠죠. 뭐 어떤 걸 개발했다더라, 이걸로 인해서 뭔가 호재가 터졌다더라, 어디랑 계약했다더라, 이걸 기다릴 게 아니라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근데 가격을 보고 매매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최저가에 매수할 수 없다. 확인하고 매수하세요.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가격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관련주들과 함께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 타점이야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돈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2월 5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내용 보면 뭐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있고 원전, 조선, 로봇, 주도주 안에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원전 관련된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주도 섹터 중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보유, 그리고 관련주 중에 BHI, 현대건설 보유 중이고 BHI는 손절 후에 재매수했다. 현대건설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 적게 빠졌거든요. 즉 빠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도 구간을 잡는 겁니다. 빠질 것 같아서 파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파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즉 우리도 몸통만 먹겠다는 건데 몸통을 먹는 것만으로도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즉 AI 투자가 계속되는데 원전이 안 갈 수가 없는 구조다. 대장주 보유하면서 관련주들 매매 예정이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도주만 해야 되고, 주도 섹터는 여기 반도체, 원전, 로봇,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제가 매매한 내역들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전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싸게 살 수 없습니다. 비싸게 사세요. 그리고 더 비싸질 때 파세요. 근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 때도 올랐을 때도 올라간 종목들은 모두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지금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신고가 구간이고요. 여기서 188%의 수익 구간, 올려서 보면 151%, 올려보면 117%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진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로봇주들 100% 이상 수익 구간. 자, 로봇주들이 로보티즈만 있나요? 아까 전에 관련주 하라 그랬죠.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41%, 1월 21일 구간별로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점,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다 뭐예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물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 처음에 갈 때도 어때요? 매물 소화 과정. 신고가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 잡고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